배 대표님, 예. 지난주에는 저희가 한강벨트 상황을 다뤄가지고 한강이 벌겋게 물들고 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더니 시청자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한강벨트가 그동안은 민주당이 대부분 접수를 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거의 대차적으로 한강 상륙 작전이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아졌는데 한강 수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 벨트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 아닙니까? 여기가 10곳입니다. 낙동강 벨트 10곳. 근데 여기에 5개를 민주당이 지금 현역원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낙동강 전투에서 승리하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영남권 포인트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TK는 말할 것도 없으니까. 아니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낙동강 벨트가 왜 중요하냐면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이 교두보를 적어도 한 절반 정도, 한 총 10군데 됩니다. 10군데에서 적어도 절반 정도, 절반 가량 확보를 한다 그러면 여기 이 지역이 바로 경남, 그 다음에 또 부산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선거를 이기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이. 근데 민주당이 확보를 못한다? 국민의힘이 또 이전에는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부산을, 경남을 싹쓸이를 했다? 그러면 못 이겨요. 민주당이 이기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여론이 수도권으로 가고 충청으로 가고 인천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영남 사람이 수도권에 와서도 한 3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호남 사람이 한 30%, 충청권이 뭐 한 20% 이렇게 안 됩니까? PK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철옹성이야. 철옹성. 그런데 PK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구 분포상 호남에서 이주한 인구가 적어도 30에서 35%가 돼요.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그 표만 결집이 돼도 민주당은 일단 해볼 만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PK 지역에서 민주당에 2번이나 대통령이 탄생됐죠. 누굽니까? 노무현. 누굽니까? 문재인. TK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PK 지역은 그런 교두보가 마련된 곳이기 때문에 약간 정서적으로 정말 보수 정당이 과당하는 정도로 정치를 못하면 민주당 쪽에 기회를 줘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호남 분들이 많이 울산 지역이라든가 창원 지역, 부산에 많이 갔습니다.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뒷집에 살던 사람도 그 울산에 공장으로 갔어요. 다 그래갖고 나중에 그 가족이 전부 고려 옮겼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공장지대로 구로로 가든가 울산으로 가든가 이 두 개일 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실제로 말씀하신 그럴 정도로 어디가 고향이 실제로 전해철 같은 사람은 고향은 호남이에요. 목포 아닙니까? 목포인데 고등학교는 마산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이해식 아시죠? 이해식 지금 김혜경 그럼요. 부인실장 하던 사람 아닙니까? 강동구청장을 3번이나 했던 이 이해식도 고향이 보성입니다. 근데 마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서른은 호남이 아니면 서른도 민주당인데 마산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은 이 지역은 PK는 달라. 그러니까 이제 PK는 다른데 이 낙동강에 누가 있냐면 전재수, 최인호, 그 다음에 김두관, 그 다음에 민홍철, 그 다음에 김정호. 5명이나 있어요. 김해는 2명의 국회의원이 다 민주당이에요. 노무현 있는 김해, 봉화마을, 가불이 다 민주당 아닙니까? 양산도 김두관이에요. 김두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번 180석을 싹쓸이 할 때는 떵떵거렸단 말이에요. 낙동강 벨트에서 이러고들아 낙동강 벨트다 이랬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지금은 정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리스크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 친문 대학살이 벌어졌더니 그 다음에 친명 행제 상황이 벌어졌더니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어요. 48대 25, 3월 1일 날 갤럽 조사로. 그렇습니다. 48대 25. 더블 스코어예요. 부산대 병원 패싱 사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더블 스코어예요. 부산대 패싱. 이재명 테러 당해갖고 좋은 서울대 가서 수술 받아야지 무슨 부산대 병원에서 받냐고 그냥 헬기 타고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 민심이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1992 롯데자이언츠가 마지막 우승한 해에
후드티를 입고 자갈치 시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동훈아 온나 이 부산 아이가 막 새꽃이 안못 빌어 막 이래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말 그대로 이쪽의 지형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비교를 합니다. 지난번에 2020년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의 민주당의 지지율, 그 다음에 당시에 미래 이 통합당이었죠. 예. 별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차이 나면 후보자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자, 제가 하나 예를 말씀드리는데 2000년에 부산 북강서울에 누가 나갑니까? 2000년에요. 그때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50 청문회의 스타 노무현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때 네. 맞붙었던 사람이 박근혜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했던 허태열이에요. 허태일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허태열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100배, 1000배 많을 거예요. 노무현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100배, 1000배 많을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이 집니다. 그게 부산이에요. 네. 2000년도에 DJ 정부 때 부산 지지율이 안 좋았어. 지지율이 안 좋으면요. 스타가 가서 발부동을 쳐도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낙동강 벨트는 지금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이재명 공천 파장이 있으면서 전재수, 최인호, 김두관, 예. 민홍철, 김정호 비명 소리가 집 안방까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김태호 의원이 그쪽으로 지금 옮겨갔지 않습니까? 양산을로. 이 여론조사가 2월 달에 나온 두 개가 있는데 2월 13, 14일 날 네.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한 거 보면은 김태호는 가자마자 48.7, 김두관은 40.6이고 8.1% 앞섰어요. 예. 그 뒤에 나온 게 모노리스트가 2월 23일에서 25일. 김두관 35.2, 김태호 46.5, 12.3% 더 늘어나 버렸어요. 자, 김태호가 최근 선거에서 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패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랬습니까? 경남지사 선거에. 아, 맞네요. 경남지사 선거에 언제 나갑니까? 2018년에 나가죠. 2018년에 경남지사 선거에 나가는데 김경수한테 집니다. 맞아요. 김경수예요. 그런데 2018년에. 생각하시면 2018년에 그때 홍준표 대표 시절일 거예요. 홍준표 대표 시절이었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당 지지율이 안 돼. 예, 워낙 그때 뭐 당 지지율조차 당이 엉망이었죠. 완전 엉망이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김태호가 안 됐어요. 예. 김경수가 워낙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인기가 많았고 그런데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높을 때 이 보수 정당 소속인 김태호는 단 한 번의 선거에서도 진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본인의 고향은 거창인데 이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 임명이 불발되면서 김해 선거에 나갑니다. 예. 나중에. 근데 김해도 돼요. 김해도 당선됩니다. 그렇죠. 김해에서 당선이 된 적이 김태호가 있어요. 김해에서 당선돼서 예. 국회의원을 2번인가 3번인가 합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김태호는 안 져요. 예. 근데 지지율이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게 김두관이 게임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적 차원에서 각종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김두관에게는 무진장 어려운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른바 이 양산에서 이 까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예. 이재명을 깝니다. 이재명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김두관이 8일 날 부울경이 천멸육이다. 맞아요. 어? 낙동강이 지금 아주 파멸 지경이다. 그래서 통합선대위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 하면서 이재명을 까는 형식을 줍니다. 그래야 그쪽에서는 조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렇죠. 모양. 그래서 이재명도 그것은 양해를 하는 모양이에요. 아, 자기 살라고 하니까. 지금 당이 살라고 하니까. 김두관으로서는 죽을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김두관 아시겠습니다만 처음 국회의원이 된 곳은 김포입니다. 예. 그런데 정말 자기가 큰 꿈을 꾸고 양산을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산에서 이번에 국회의원 안 되잖아요. 저는 김두관도 거의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끝나죠. 더 큰 꿈을 못 꿉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리스크가 됐든 이재명 공천 파장이 됐든 경쟁자들을 곳곳에서 다 죽이고 있어요 지금. 예. 김두관마저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김해는 바로 노무현의 정치적 유산이 남아 있는 곳이잖아요. 예. 여기도 지금 김해도 쉽지 않습니다. 김해갑도 권동일 전 교육부총리 보좌관, 김정권 전 의원, 그리고 박성호 전 경남부지사, 이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중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여기도 아주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박성호 전 경남부지사 이런 분들은 그 지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있죠.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일 취약 지역이 김해 을인 것 같습니다. 조혜진 의원이 그쪽으로 지금 그렇죠. 지역구를 이동했는데 그 지역에서 반발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자회견도 못 열고 뭐 겨우 예. 선거 사무실을 냈는데 현역 김종호 민주당 의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낙동강 벨트에서 가장 좀 취약 지역이 김해 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얘가 또 봉화마을이 있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상징적으로나 기반적으로나 봉화마을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현역과 또 도전자의 성격적 차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호는 굉장히 독해요. 독하다는 말씀 제가 악독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독하다. 왜? 지역구나 이런 데서 내 지역이야. 내가 돼야 돼. 이게 강해요. 근데 예. 우리는 이 권력 의지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리 조혜진 의원이 참 성품도 좋고 합니다만 이렇게 독함이 좀 부족해요. 더군다나 예. 이제 있던 지역구하고는 좀 특성이 좀 차이가 납니다. 경남 내에서도. 경남은 제가 뭐 조혜진 의원이 참 착한 사람이죠. 착해요. 그러니까 참 착한 선거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움이 되면 좋은데 선거는 나쁜 선거를 해야 돼요. 예. 지독한 선거를 하는데 지금 조혜진 의원이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어. 이게 관건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있었던 고향이 밀양이에요. 밀고를 나왔는데 예, 밀양이죠. 성분이 참 양반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권역 내에 험지 배치가 됐는데 여기에서 조혜진 의원이 만약 선거를 조금 더 박빙 내지 박빙 공세로 가자면 독하게 여기서 이재명에 대한 그 대립각을 분명히 세우는 거. 그러니까 김종호보다는 이 지역의 유권자들은 김종호를 미워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미워하는 정도가 더 강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종호를 때리기보다는 조혜진 의원이 이재명을 때려야 돼요. 이 전략이 선거에서 그래도 승세를 가져갈 수 있는 예. 좋은 해법으로 보이고 우리 방송들을 많이 보시니까 조혜진 의원한테도 아마 전달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강서 지역은 김도읍 의원이 아주 강세고 강해요. 사흘도 조경태 의원이 있는 지역이고 지금 사하갑 여기가 이제 민주당의 최인호 의원인데 이 지역에는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입니다. 박형준 시장 밑에서 부시장 했는데 사실은 17대 국회의원을 했어요. 맞아요. 아주 대선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약세라고 하는데 해볼 만한 지역이고 또 하나 조금 어떨지 모르겠다는 게 북갑 아닙니까? 서병수 의원이 예. 그쪽으로 지금 옮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재수, 이선을 한 전재수 의원이 있는데 서병수 의원이 의외로 부산시장도 해서 그래가지고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그러네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지지율이 민주당이 조금만 좋아도 이 낙동강 벨트의 민주당 현역들은 숨통이 트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낙동강 벨트 여러분들이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낙동강 벨트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적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에요. 국민의힘 경쟁자가 아니에요. 이재명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가 공천 파장으로 그냥 부산 민심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그런 걸 보면서 공천 과정을 보면서 아이고 뭐하러 지금 먹고 뭐 하자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여론이 약화돼 버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무현이 와도 안 돼요. 문재인이 와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역 분석을 우리 고 박사님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이재명에 대한 그 적개심이 풀리지 않으면 이건 낙동강 벨트는 민주당 현역들은 완전히 전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곳 중에 한 두서너 곳이 조금 약세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그러나 우리 배 대표님이 분석해 준 대로 김해을이라든가 북갑 그리고 사갑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지금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김두관 의원이 이분도 이제 재선이나 했잖아요. 저 김포에 와서도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런 분인데도 여기 다 전멸합니다. 빨리 지금 SOS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 자리가고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하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김두관 경쟁자가 김태호예요. 그러면 예. 지지율이 높아도 이길까 말까입니다. 예. 그래서 한강 벨트에 이어서 낙동강 벨트도 지난 선거에 21대에서 10곳 중 5곳을 뺏겼습니다만은 아마 최악의 경우 한두 곳 말고는 거의 다 찾아오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의 지지율대로라면요. 네. 예, 그렇게 기대를 갖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또 주말에도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이 나오셔서 총선 전국 돌아가는 상황을 아주 시원통쾌하게 분석 정리해 드리니까요. 많이 우리 배종찬 대표님의 방송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